자,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모글란 부분에서 아까 헷갈리는 내용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조약의 내용 명칭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할 때 그동안 추진되었던 개화 정책이 모두 중단된 겁니다. 모두 중단. 그리고 재물포 조약 헷갈리기 쉽겠죠? 정확하게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는지 잘 헷갈려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제5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방을 했었던 도시는 인천입니다. 자, 인천이고 경제적인 목적에서 개방을 했었던 도시는 부산이고 군사적 목적은 원산이에요. 원산. 특히 어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이었느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때 러시아가 남진 정책으로 이제 연해주,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산을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개방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병 당시 백성들은 그렇다면 이 개혁에 대해서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죠. 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백성들을 위한 토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토지제도 실시한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었지만 이게 백성들하고 삶과 관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의 힘을 빌렸잖아요. 일본의 힘을 빌렸으니까. 일본 힘을 빌렸으니까 달갑게 여기겠어요? 아니겠지.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별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갑신정변은. 이게 보통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백성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위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텐진 조약으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모두 철수했고 언제 들어온다? 동학농민운동 때 들어와서 서로 치고받고 청일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조미수 통상조약 여기 잘 보라고 했습니다. 조선 책략의 명칭 그리고 왜 불평등 조약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고분농민 봉기 1차 봉기, 2차 봉기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애초에 동학이라는 것은 이제 서학에 반대해서 만들어졌었던 종교입니다. 자, 그 전라도 지형에 가장 많았는데 일단 농민운동 살펴보면은 1차 봉기는 고부농민 봉기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이제 고부군수 조병간의 횡포에 의해서 정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일단 조병감을 자르고 박원명을 보내서 일단 잘 타일러줘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또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농민군들에게 책임을 물어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정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봉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황룡천,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영상 보여줬던 거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장태. 이거 이렇게 굴러가는 거 보여줬죠? 자, 어쨌든 승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주성까지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라도 관찰에서 했던 김문현이 도망을 가게 되죠. 전주성 버리고 이제 전주성을 함락시킨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근데 이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 이제 일본의 군대가 들어요. 왜냐? 민비가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좀 도와줘. 청나라한테 군대 파병을 요청하게 되는데 무슨 조약이 있었죠? 그쵸?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군도 같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이제 외세가 끼어들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일단 정부와 화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 화약의 명칭이 바로 전주 화약입니다. 자, 그리고 그 화약을 맺고 나서 정부에 휴전을 하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한 겁니다. 두 개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두 개
구분해서. 자, 어쨌든 전주 화약까지 체결했어. 근데 청군과 일본군이 개입했죠. 근데 이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2차로 농민운동군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참고로 청일전쟁은 동학농민군이 진압한 이후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되고 나서 청일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2차로 봉기를 했고, 이때 조선군, 일본군 연합군이 자, 우금치로 향해 진격을 하게 돼요. 진격을 해서 이제 우금치에서 붙는데 농민군이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봉준은 체포 후 처형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개혁이 바로 갑오 개혁이 내용이에요. 같이 있었던 건데 이게 딱 구분해서 이야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갑오 개혁의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봉준의 모습이죠. 키가 작아서 녹두 장군이라고 불렸고 백성과 탕과 논의를 몰아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죠. 자, 그렇다면 갑오 개혁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갑오 개혁은 최초의 근대적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1차, 2차로 구분되는데 여러분은 1차, 2차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특히 이 1차 갑오 개혁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 이후 김원직의 당독 내각으로 구성됩니다. 단독이에요, 단독. 2차는 김원직 박영호 연립 내각인데 1차는 김원직 당독이야, 단독. 그 다음에 교정청을 폐지한 이후에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추진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정치, 경제, 사회 내용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특히 정치. 자, 왕실과 정부의 일을 분리하면서 군주권을 제한하고자 했어요.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정의 일환한, 그러니까 재정, 돈 관리하는 거죠. 나라 돈 관리하는 건 모두 탁지아몬으로 일임합니다. 다 맡긴다고. 그 다음에 음번이 제도를 채택하고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화폐로 내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회에서 보면 이제 신문제 폐지, 과거제 폐지, 과부의 재혼 허용, 연좌자 폐지, 그러니까 인신매매 금지, 조언 금지, 고문 폐지 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제와 사회 면에서는 적어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 서술형 문제니까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라는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겠죠. 자, 일본의 한반도 침략 의도가 반영된 타율적 개혁이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제도가 구습이고 그러면은 침략해도 맞추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때 먹겠다, 이런 이야기죠. 타율적 개혁, 일본의 힘에 의해서 개혁된 내용이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부문. 당연히 혼란이 있겠죠.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후속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 중간에 을미사변 발생하고, 그리고 을미개혁도 추진되고, 그럼 와중에 이 을미개혁을 추진했던 박영훈 망명하고 김홍집 백성들을 맞아 죽고 이러니까 뭐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못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계점. 또한 우리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과 일본에 맞추어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치 기반과 재정 기반이 약한 가운데 추진되었고, 또한 일본에 이전했잖아요. 일본에 이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점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을미개혁과 아간파천의 내용인데요.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이후 개혁이 추진됩니다. 이 을미사변이 뭔지는 알겠죠? 우리나라의 국무였던 민미가
일본에 이게 시해당한 사건인데, 이 상황을 보면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라오둥 반도를 청나라로부터 받는데, 일본이 이때 일본이 커지는 걸 견제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이 세 나라가 일본을 압박해서 라오둥 반도를 다시 청에 되돌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를 이때부터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에 민비도 이제 러시아 쪽으로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자격을 시켜 칠러파이던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을미 개혁의 내용을 실시하게 돼요. 을미 개혁의 내용은 지난번 학습지 봤을 때 앞글자 해서 외우라고 했었죠. 한번 보도록 하시고, 태양력 그리고 단발령 실시, 특히 이 단발령 실시는 을미 이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을미사병과 더불어서. 또한 정두법, 천연두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우편 업무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체사에서. 또한 건양연호를 사용했고 소학교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군으로 친위대, 지방군으로 진위대를 설치하는 개혁이 실시되는데, 이 개혁은 진짜 친일적인 색채가 너무나도 깊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가파천 이후에 개혁이 중간에 약간 취소되고, 이때 김홍짐이 맞아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파천 배경은 을미사변 을미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이제 고종이 이때 이 스토리가 있는데, 고종이 궁녀 가마를 타고 왕세자랑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약간 좀 창피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 아간파천의 결과 열광의 이권 침탈이 심화됩니다. 굉장히 심화돼요. 그 지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립협회의 내용인데요. 자, 아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 때문에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자, 이에 서재피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가 설립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했던 내용들, 독립문을 건설했고, 독립신문을 반대했고, 그리고 난민공동에서 러시아에 특히 견제했어요. 러시아의 저량도조차 요구를 철회시켰고, 할러 은행을 폐쇄시켰습니다. 유독 러시아만 견제했는데, 안타까운 게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있죠. 또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 여기서 중추원이 성립되게 되죠. 중추원. 그리고 중추원 얘기했었죠. 이게 중추원이 일제시대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친일기간이지, 거의 친일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항일 일병부터 잠깐 살펴보자면은, 을미이병, 을사이병, 정미이병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을미이병은 뭐가 봉기 원인이었다? 그치, 단발령과 을미사변. 단발령 머리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을미사변, 민비가 시해당한 사건. 이것 때문에 악만 유생층이 주도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아간파천으로 인해서 단발령이 철회되고, 고종이 니네 해산해라 라고 하니까 결국 중단되게 돼요. 자, 을사이병. 그럼 을사이병의 배경은 뭐겠어요? 을사조약이지. 1905년도에 체결된 이 을사조약 때문에 발생했는데, 유생층이 주도했는데, 여기 이제 평민이 등장하게 됩니다. 평민 지배층. 특히 누가 제일 유명하느냐?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 신돌석 잘 기억해둬. 주로 어디에서 했느냐? 울진, 평해, 영덕 등에서 활동을 했었던 평민 이병장입니다. 일본에게 있어도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을사의병의 한계점을 들 수가 있는데, 먼저 한계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유생 이병자들은 신분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갑오가 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망층에서는 어떻게 내가 저런 양민들하고 같은 계급이냐라고 하는 인식이 남아 있었고, 엄청나게 차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점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정미이병 둘 수 있는데요. 정미이병의 배경은
정미 7조약 당시 고종의 퇴위와 군대 해산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해산된 군인들이 이병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이병의 규모와 전투력이 향상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이제 해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이때 총대장이 이인영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 치러야 된다고 가버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실패를 하게 돼요. 자, 이 서울 진공작전 이후에 일제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호남 지방을 비롯한 이병들이 많은 지역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병 활동을 할 수 없던 세력들이 연해주와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신돌속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제히 침탈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기 좋죠. 수행평가라도 봤지만 헷갈리기 좋으니까 잘 기억을 해도. 자, 먼저 러일 전쟁 당시에 요충지, 그러니까 국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한일 두 나라가 성립을 하게 돼요. 물론 대한제국은, 이때 대한제국이지, 대한제국은 우리는 중립을 선언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본에게는 씨도 안 먹혔지. 그래서 국토, 요충지 사용권을 허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때 외국인 스티븐슨을 파견하여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외국인 외교 고문이라고 하죠. 외교 고문. 이 외교 고문만 파견한 게 아니라 메카타라고 하는 재정 고문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메카타. 뒤에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했었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전쟁 중에 체결한 조약이 바로 이제 한일 이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인데, 자, 일본이 이겼어.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포스머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받게 돼요. 이제 일본의 영향력을 완전히 행사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 이제 못하고 이제 한반도에 됐다. 이때 얘기 안 했지만 라오둥 반도를 다시 받아요. 일본이. 라오둥. 자, 그렇다면은 을사조약 살펴보겠습니다. 1905년 네 체결된 을사조약.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2차 협약이라고도 하고 을사늑약이라고도 하죠. 왜냐면은 정식적으로 체결된 조약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을사오적을 앞세워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 가요.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이고 통감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의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저항. 어떤 저항을 펼치게 되느냐. 고종이 을사조약 무효를 선언하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제 파견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준, 이상설, 이종이라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지만 어쨌든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항성신문에서 장지연이 쓴 시일야 방성대곡이 논설됩니다. 자, 그 다음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을 하게 되고 어떤 이병? 을사이병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는 저항운동을 벌이게 되고, 나철, 우기호는 을사오적 처단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한 이재명은 이완용을 공격하여 부상을 입히게 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죠. 초대 통감이었던. 자, 그리고 장인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침략을 도운 스티븐슨을 사살합니다. 아까 외교 고문으로 왔었던 그 사람을 사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을사오적 면상들 잘 보세요. 야삽하게 생겼죠? 얘네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정미 7조약 내용입니다. 고종이 퇴위돼요. 무슨 특사구실로? 헤이그 특사. 누구 보냈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보냈는데 실패했고 이 파견을 구실로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한일 신야박 정밀 7조약을 체결하는데 일본인을 행정 각부의 차관으로 임명한 차관 정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키죠. 이 해산된 군대가 이제 이병에 합류를 해서 정미 이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10년 한일 병합, 한일 합방 조약으로 인해서 결국 대한제국은 국권은 완전히 일본에 뺏기게 되고 이제 일제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썼던 내용 빠진 부분이죠. 제1차 한일협약에선 자, 러일 전쟁 당시 벌어졌던 제1차 한일협약에서 일본이 추천한 외교고문 스티븐슨과 재정고문 메카타가 임명이 되고 이 메카타가 나중에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는 내용은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나와. 화폐 정리 사업.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 당시 라오디움 반도를 일본이 다시 받아. 이거 뺏겼었잖아. 삼국간섭 당시에. 그리고 가스타 테프트 밀약. 이것도 전쟁 도중,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발생한 건데,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을 지배 승인받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받았죠. 이 가스라는 이제 수상이었고, 테프트는 이제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 우리로 치면은. 아시겠죠? 자, 이 조약 내용, 이거 보고 딱 보면 을사조약인 거 알아야 돼. 을사조약인 거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 조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군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한다.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였죠. 일본은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을 더 내정을 간섭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딱 을사조약인 거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애국계몽운동, 보안에 헌정연구회 이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신민회를 중심으로 보세요. 신민회. 자, 안창호와 양기탁이 중심이 된 비밀단체로서 독립을 위한 민족의 실력 양성을 추구했습니다. 국권 회복과 공화정을 수립하고자 했어요. 공화정, 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활동 잘 기억해 두세요.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했고, 산업에서는 자기회사, 태극서관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기지 건설, 만주 3원번에 한인 집단 거주지를 건설했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청청 등 굉장히 이제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게 되죠. 허나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해체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대 문물의 수용 보고 잠깐 좀 쉴게요. 자, 여러가지 문물이 수입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는 알 수 없고 일단 몇 개만 살펴보자면 이제 방문국에서 최초의 신문 한성sun보가 발행됩니다. 방문국,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아일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정총국 우편 업무를 담당했었지. 이제 여기서 뭐 벌어졌었지? 갑신정변 벌어졌었죠. 이때 이제 민혁이기 칼에 맞잖아요. 민비의 조카였던 걔를 이제 알렌이 살려주게 되는데, 왜냐면 민비가 굉장히 아꼈던 조카야. 그래서 이 알렌에 대한 보답으로 제주건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설치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기창이라는 신식 무기회사가 설립되는데, 이건 이제 영선사가 청나라에 갔다 와서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또한 독립협회가 발행한 독립신문, 영화 한글로 된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 부분에서 보면은 경의선, 경부선 등등,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을 가속화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얘네 철도를 건설한 목적이 뭐겠어요? 물자 운송을 쉽게 하려고 그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차가 개설되게
되죠. 자, 잠깐 쉬었다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